안녕하세요. 디지털생활젠 유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된 전자책을 번역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설책이나 이런 건 좀 어색하지만 정보성 책들은 충분히 번역해서 우리가 읽으면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전자책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방법을 무려 3가지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전자책을 보통 아마존에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아마존 어플인 킨들에서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부분 말고 난 꽤 많은 양을 번역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자책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텍스트를 인식해서 이거를 번역하는 기능인데요. 이럴 때는 V플랫이라고 하는 별도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요거 두 번째로 좀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통째 파일로 번역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아까 스캔한 파일에서 파일로 만든 다음에 구글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 쉬운 방법인데요. 저희가 킨들에서 바로 번역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웹에서도 킨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킨들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에서도 전자책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웹에서는 구글 번역기를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번역 기능을 눌러서 이 페이지 번역을 누르면 자, 번역이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모바일 기능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아마존 킨들 어플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저희가 구매하거나 대여한 책들이 보일 겁니다. 이곳에서 바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킨들에서 번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용을 읽다가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쪽에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번역 기능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번역되는 방식이에요. 번역을 누르면 아래처럼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용을 읽다가 번역하고 싶은 부분을 영역 지정 그리고 번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번역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 킨들 어플의 화면을 캡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전자책 캡처는 가능한데 그거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그런 건 불법이겠죠? 본인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그 캡처를 어디도 불러올 거냐? V플랫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불러올 거예요. 왜냐면 V플랫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걸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무료는 월 10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료를 쓰고 있는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월 4,900원에 3,000장의 책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들을 저희가 인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이 전자책 화면을 전부 다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을 쓰고 있는데요. 사이드 화면이랑 음량 조절 버튼을 누르면 한 장씩 캡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되게 번거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한 권의 책도 스캔을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하셨다면 V플랫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V플랫을 설치를 하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스캔한 파일을 불러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는 지금 화면에 홈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다가 저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를 만들고 책 이름을 보통 적습니다. 스캔 책이라고 할게요. 스캔 책이라고 하고요. 좋습니다. 추가 누르면 자,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 전부 다 저희가 스캔한 파일들을 전부 다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자, 그러면 직접 원래 스캔 어플이라 직접 스캔을 하는데 저희는 전자책을 전부 캡처했기 때문에 사진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사진을 갖고 오는 모양이 있고요. 자, 그래서 캡처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불러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 장씩 하나씩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체크 화면들이 보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캡처한 화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캡처가 다 되면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오른쪽 위에 완료라고 보이실 거예요. 완료를 누르면 저희가 캡처한 사진들을 전부 다 한 파일로 갖고 오는 것을 성공하셨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지금 가져온 책의 스캔 파일들을 전부 다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아래쪽에 텍스트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인식에 보면 저희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른쪽에 모두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식하게 되면 저희가 가져왔던 사진들이 전부 다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인식이 끝났다면 저희가 전자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면요. 전자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이미지가 보이고요. 텍스트가 보입니다. 텍스트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텍스트를 누르시면요. 전부 텍스트만 나오고요. 자, 이럴 때 오른쪽 점색에 구글 번역을 누르시면요. 지금 있는 텍스트들 전부 다 한글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의 장점은 책에 뭐 도표나 혹은 도형 같은 그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보면서 별도의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용을 보다가 이거 번역해야지 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그리고 구글 번역을 누르면 이미지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랑 텍스트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나는 이걸 이미지, 텍스트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텍스트를 켜놓고 보시면요. 그 다음 장을 넘겨도 전부 텍스트가 보입니다. 이럴 때 구글 번역 좋습니다. 읽은 다음에 다음 장 그리고 또다시 구글 번역. 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거의 텍스트 중심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V플랫이라는 스캔 어플로 전자책의 문자를 인식해서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보다 나는 그냥 문서 하나를 통째로 번역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바로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V플랫을 낱장이 아니라 문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파일로 바꿔서 우리 파일로 바꾸면 어디서 번역이 가능하면 구글 번역기에서 번역이 가능하죠. 참고로 구글 번역기는 모바일이 아니라 컴퓨터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캔 어플 파일을 전부 받아서 이걸 파일로 만들어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는데 어떻게 파일 통째로 번역하는 거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전자책을 전부 다 스캔한 다음에 텍스트 인식하는 건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요. 이거를 문서로 바꾸는 기능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더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txt, 텍스트 파일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공유하기 보면 이렇게 워드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워드로 바꾸면 구글 번역에서 잘 번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옆에 txt, 텍스트로 바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저는 더보기 안에 이렇게 txt, 텍스트 바꾸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떤 거를 바꿀 거냐 물어봐서요. 저희는 모두 선택 누른 다음에 텍스트 만들기를 누르면 지금 문서가 텍스트로 만들어집니다. 텍스트가 만들어졌다면 저희는 컴퓨터로 파일을 공유하겠죠? 더보기 눌러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지금 있는 파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일 4개 쓰기를 눌러가지고요. 이 파일을 제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로 받은 파일을 열면 지금 이렇게 메모장이 열어지는데요. 자, 아쉽게도 메모장은 구글 번역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번거롭지만 지금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워드 파일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 파일을 저희가 저장할게요. 그럼 처음부터 워드 파일로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워드 파일로 저장하면 이상하게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한 다음에 컴퓨터에 갖고 와서 옮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문서들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글 번역을 입력하시면 구글 번역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위쪽에 문서를 번역하는 공간이 있어요. 문서를 누르시고요. 이곳에다가 저희 가져온 파일 갖다 놓고요. 번역을 누르면 바로 번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번역 다운로드 누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통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한결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구글 번역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아무래도 좀 번역이 좀 어색해 라고 하면 저는 가끔은 디플이라고 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디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번역이 매끄럽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데요. 유료 버전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고요. 난 조금 더 번역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디플이라는 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서로 되어 있는 정보성 전자책을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